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스타트업 업계 아이돌이다 이러는데 참 이 업계가 얼마나 척박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별로 칭찬으로 듣진 않아요. 스타트업 업계가 경험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좀 이런 시스템이어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스피커인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 약간 좀 별종인 것 같고. 안녕하세요.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태용입니다. 스타트업 창업가, 그리고 엔지니어, 디자이너, 투자자 이런 분들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는 1인 크리에이터 태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페이스북, 유튜브의 구독자도 합쳐서 10만 명이 넘어가면서 미디어 스타트업, EO, 앙트로프러너십, 기업가 정신과 기회, 어퍼튜니티스 약자를 이름 지은 컨텐츠 스타트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어 쓰려니까 아침부터 어색하네요.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 데이터, 혁신에 관한 여러 가지 말들과 이야기들이 많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에는 약간 좀 규제적인 부분도 있고 사회 시스템이 변화하는 속도 이런 것들이 미국 실리콘밸리나 일부 영역에서는 중국에 비해서도 훨씬 느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세계 곳곳에 있는 혁신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인터뷰 형태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좀 다큐스럽게 아니면 이렇게 스피치스럽게 영상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혁신 분야의 정보와 노하우, 경험 같은 것들을 나누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23살 때 군대 갔다 와서 계속 창업을 했는데 아티스트 플랫폼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사실 잘 안 됐어요. 28살이 되고 대학교 학기도 다 마치고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고민도 많이 되고,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기업가들을 보면서 창업에 대한 꿈을 키웠었거든요. 처음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라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나하고 잘하고 회사를 만들었던 곳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영감도 얻으면 내 다음 진로가 보이지 않을까. 무작정 미국으로 갔다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콘텐츠 만들러 왔다 이렇게 좀 핑계 대면서 다니면 사람들이 좀 만나주지 않을까 했는데, 몰랐던 재능과 재미를 발견했던 거죠. 이야기 듣는 것도 너무 좋은데 거기서 보고 듣는 것들이나 거기서 느꼈던 감정 같은 것들을 사람들하고 많이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28살 되면은 거의 대학원 가거나 공시족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거의 다 취업을 성공했을 나이거든요. 근데 저만 좀 별종인 거죠. 되게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실리콘밸리 갔을 때 그냥 제일 좋았던 거는 다양성인 것 같아요.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미국 내에서 좀 다양한 사람들, 가장 좀 잘 섞여 지내는 데가 그나마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쪽인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실패 많이 겪어본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근데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멋있다 쿨하게 여겨주고, 내가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좀 그런데 이런 거보다는 해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좀 일상적인 위로 같은 걸 많이 받았어요. 첫 번째 갔을 때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고, 주로 좀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미국에 갔을 때는 시스템적인 거를 많이 다뤘죠.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자금이 어떻게 돌고, 기업 문화는 어떻고, 그 문화는 어떤 관점에서 왜 생긴 거고,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실리콘밸리에 축적된 어떤 노하우, 좀 더 본질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각과 청각을 동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대리 체험하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창업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라는 느낌 같은 것들은 영상만 좀 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고 싶은 경험 자체가 성장 경험, 시행착오를 겪은
기업가나 어떤 직업인들의 경험 같은 것들이 사회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사람이 혼자 크지 않으니까 표면적으로 접한다기보다는 되게 경험적으로 접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 면에서는 영상이라는 좀 그릇? 포맷이 되게 적합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어놓고 모호한 걸 좀 즐기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뭐 이게 뭐 정답이다, 그런 것들, 그런 메시지들 잘 안 담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나는 이런 걸 겪었고, 어떻게 보면은 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런 야마라는 거를 안 잡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좀 새로운 이야기들, 했던 표현이라도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이제 사람 인생이나 어떤 혁신 분야 모호하거든요. 뭐가 잘 될지도 모르고, 단 하나 사람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냥 답이 없고 너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참고해라, 이 정도로만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좀 모호한 걸 좀 잘 즐기는 그런 스토리텔러지 않나 싶습니다. 창업자나 아니면 뭐 엔지니어, 뭐 디자이너, 뭐 투자자, 이런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나 아니면은 뭐 관심사나 뭐 지식, 뭐 쓰는 말의 표현, 이런 것들을 그런 대중의 언어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즈니스 용어들이 다 있고, 제가 아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핸드폰 뒤져가면서 이제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개념이 쉽게 이해될 것 같다, 이런 것들, 이제 언어를 바꾸는 것들, 그런 거 신경 많이 쓰고 영향 진짜 많이 받죠. 저희 팀원들 전부 다 영향 받고, 뭔가 깊은 이야기를 했다. 토스 이승건 대표님, 그동안 미디어에 나갔을 때 치과 의사 엄친아 뭐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고생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감정 같은 것들을 조금씩 이제 비치면서 본인의 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같이 다 인상 깊기는 해요. 네. 또 본인이 영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창업자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더 와닿는 게 많아요. 저 맨날 그거 거의 약간 뭐 팩트로 두드려 맞죠. 아, 정신 차려야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네. 컨텐츠 비즈니스는 진짜 사람이 다인 것 같아요. 컨텐츠 만드는 사람은 다 한 가닥씩 개성이 있거든요. 다 좀 조금씩 이상하고 자기 관점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왜냐면 컨텐츠에는 시각이라는 게 담길 수밖에 없고, 그런 시선이 있는 컨텐츠가 되게 살아있는 컨텐츠고, 자기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나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뾰족한 부분들을 좀 갈려나가게 하는 거 어려워요. 그 균형을 항상 잡고 합의를 맞춰야 되는 이야기일 텐데, 그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조회수 많이 찍고 구독자 많이 만들고 광고 효율 지표상으로 드러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뢰를 기반한 어떤 영향력, 정말 중요한 임팩트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있는 콘텐츠 집단이다, 이렇게 좀 회사를 키워 나가고 싶고, 그게 어떻게 보면 돈도 더 많이 벌고 정말로 커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여태까지 검증을 해온 것 같고, 다양한 파트너랑 일하는 건 좋은데, 협력하는 건 좋은데 개가 되는 건 싫죠. 콘텐츠 제작자는 진짜 개가 되는 순간 망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 같고, 살아있는 개들은 언젠가 망할 거예요. 동물권 보호단체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표현은 이게 적합한 것 같아서, 저희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야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선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나에게 일이란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조업을 할 때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 인간 사회에서 그냥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알리는 방법이 결국엔 이야기, 콘텐츠 이런 거 아닐까. 더 많은 사람들,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나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어떤 집단, 뭐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방법은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8월 28일) 월간 설은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아, 설은 난 진짜 여기 오기 싫었어. 저는 괜찮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